2025년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만성질환,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무리하고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식은 이제 지양되며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방식으로의 변화가 핵심 트렌드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의 식단이 있습니다. 특히 일상 식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매일 우리와 함께하는 반찬은 이러한 건강 다이어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다이어트 반찬의 최신 트렌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맛있고 영양가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과학적 근거와 실용적인 조언을 통해 상세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기에 어떤 음식을, 어떤 재료로, 그리고 어떻게 조리하여 먹느냐는 단순히 체중 감량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 정신적 활력, 그리고 장기적인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다이어트 식단의 핵심 원칙은 바로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칼로리 제한이 아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세 가지 주요 영양소를 우리 몸에 필요한 적절한 비율로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지만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흰쌀밥이나 밀가루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현미, 통곡물, 고구마, 퀴노아, 귀리 등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켜 인슐린의 급격한 분비를 막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하여 불필요한 간식 섭취나 폭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단백질은 근육 유지 및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다이어트 시에는 체중 감량과 함께 근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이러한 근손실을 최소화하고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닭가슴살, 두부, 달걀, 다양한 흰살, 생선대구, 동태 등 연어,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원인 콩류 등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지방 역시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보카도,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 올리브 오일, 아마씨유 등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은 심혈관 건강에 이롭고 비타민 흡수를 돕는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지방은 높은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섭취는 피하고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하루 세 끼를 규칙적인 시간에 섭취하고 중간에 한 번의 건강한 간식을 추가하는 것이 공복감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폭식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함으로써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한 식욕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신선한 과일, 채소 스틱, 견과류 소량, 플레인 요거트 등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 2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는 다이어트 성공의 또 다른 핵심이자 간과하기 쉬운 요소입니다. 물은 체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며 체온 조절 등 다양한 생체 기능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식사 전 물 한두 컵을 마시면 포만감을 높여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조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설탕이 첨가된 음료 대신 순수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가공식품의 섭취는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신선한 제철 재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공식품에는 불필요한 첨가물, 과도한 나트륨, 설탕, 트랜스지방 등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어 다이어트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에도 심각하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것은 건강한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들을 확고히 지키면서 2025년에는 어떤 다이어트 식단 트렌드가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건강, 지향적인 가치관에 부합하며 주목받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플렉시테리언 식단입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유연한 채식주의자를 의미하며 채식 위주의 식단을 기본으로 하되 가끔 동물성 단백질 육류, 유제품, 해산물 등을 섭취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입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건강 증진 효과가 입증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식단은 다양한 채소, 과일, 곡물, 콩류를 통해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완전 채식에 대한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트렌드는 로우 GIGLYCEMIC 인덱스 식단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이 방식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켜 체지방 축적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체내 지방 축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곡물 현미, 보리, 대부분의 채소, 해조류, 콩류 등이 대표적인 로우 GI 식품들입니다. 이 식단은 당뇨 예방 및 관리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 단백질 섭취를 크게 늘리고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 유지와 회복에 필수적이며 포만감을 높여 식사량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임으로써 우리 몸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어 체지방 감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경우 근육 성장 촉진과 함께 체성분 개선에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단을 너무 극단적으로 적용할 경우 영양 불균형이 올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채소 섭취와 함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2025년의 다이어트 트렌드를 반영하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다이어트 반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익숙한 한식 반찬들을 다이어트 친화적으로 변형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입니다. 저칼로리 한식 반찬으로는 곤약 달걀 장조림, 두부 브로콜리 무침, 상큼한 미역 초무침 또는 다양한 해초 무침, 아삭한 오이 무침, 시원한 콩나물 무침, 저염으로 조리한 시금치나물, 부드러운 가지나물 볶음 등이 있습니다. 곤약은 칼로리가 거의 없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단에 매우 유용합니다. 달걀과 함께 장조림으로 만들면 영양과 맛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두부 브로콜리 무침은 식물성 단백질과 풍부한 식이섬유, 비타민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반찬이며 미역 초무침과 오이 무침은 새콤달콤한 맛으로 식욕을 돋우면서 칼로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름철 별미이기도 합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반찬으로는 닭가슴살, 냉채, 저염으로 맛을 낸 두부조림,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나 대구와 같은 생선구이, 기름기를 깨끗하게 제거한 수육,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삶은 계란, 그리고 영양 만점의 아보카도, 샐러드 등이 있습니다. 닭가슴살은 대표적인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냉채로 만들면 신선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어 좋습니다. 생선구이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다이어트 중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영양원입니다. 수육은 삶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방이 제거되므로 다이어트 중에도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좋은 방법이며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포만감을 높여주는 반찬으로는 브로콜리 데침, 김무침, 다양한 종류의 버섯볶음, 그리고 저염으로 조리한 미역국이나 된장국 등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을 돕고 혈당 조절에도 기여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미역국과 된장국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물 요리로 나트륨 함량을 줄여 조리한다면 훌륭한 다이어트 식단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식단 예시를 통해 하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은 귀리죽에 단백질 보충을 위한 삶은 계란 하나를 곁들이거나 유산균이 풍부한 플레인 그릭 요거트에 소량의 견과류 아몬드, 호두를 뿌려 먹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혹은 통밀빵 한 조각에 영양 만점 아보카도 슬라이스를 올려 담백하게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점심 식사는 오전 활동으로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하고 오후 활동을 위한 활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미밥과 함께 저지방 닭가슴살 샐러드를 곁들이거나 영양 균형이 뛰어난 퀴노아 샐러드에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인 두부를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적인 맛을 선호한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보리밥에 시원한 미역국과 다양한 제철, 나물 반찬을 함께 구성하는 것도 건강하고 든든한 점심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전 소화를 돕고 다음 날을 위한 회복을 돕는데 중점을 둡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구이에 찐 브로콜리를 곁들여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섭취하거나 닭가슴살 스테이크에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고구마를 더하는 것도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선호한다면 구운 두부에 다채로운 색깔의 야채볶음을 함께 즐기는 것도 훌륭한 저녁 메뉴가 됩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의 공복감을 해소하고 폭식을 예방하기 위한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 방울토마토, 신선한 제철 과일 소량,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몬드 한 주맥 10-15살 등이 적합합니다. 이러한 간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어트 반찬을 더욱 효과적이고 맛있게 즐기기 위한 조리 팁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직접 만들기입니다. 시판되는 반찬이나 가공식품은 알게 모르게 설탕, 나트륨, 보존제 등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조리하면 재료의 신선도를 직접 확인하고 들어가는 모든 재료의 양과 종류, 그리고 설탕이나 기름의 양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설탕 사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설탕 대신 마늘, 생강, 식초, 레몬즙 등으로 음식에 풍미를 더하거나 필요하다면 천연 감미료나 인공 감미료를 소량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장이나 고추장과 같은 양념류도 저염 제품을 선택하거나 사용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기름, 들기름과 같은 기름류는 양을 줄이고 가능하면 냉압착 방식의 질 좋은 제품을 소량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볶음 요리보다는 찌거나 삶거나 굽는 조리법을 활용하는 것이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콩나물, 시금치, 무나물 등 다양한 제철 채소, 나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활용하면 시각적인 만족감도 높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식단 조절과 더불어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덜 먹는 것을 넘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포괄해야 합니다.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은 다이어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가능하다면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유지하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을 맞춰 과식을 방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칼로리 소모를 돕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반면 스트레칭이나 요가, 홈 트레이닝과 같은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늘려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장기적인 체중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주 34회,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식사 습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식사일기 작성을 추천합니다. 매일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 식사 시간, 그리고 그때의 감정 등을 기록하는 것은 과식을 방지하고 어떤 음식이 자신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방해가 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는 다이어트 성공의 숨겨진 열쇠입니다. 스트레스는 폭식이나 불규칙한 식사 습관으로 이어지기 쉽고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체중 감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고 다이어트 과정을 너무 강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즐겁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입니다. 물론 모든 다이어트에는 개개인의 특성과 건강 상태에 따른 주의사항이 따릅니다. 특정 생선, 예를 들어 참치나 고등어, 황새치 등은 수은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는 섭취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정 식단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지병 여부, 알레르기 유무에 따라 특정 식단이 부적합할 수 있으므로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이나 영양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식단과 운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정보나 유행에 휩쓸리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지향해야 합니다. 2025년의 다이어트는 단순히 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제시된 다양한 정보와 조언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탁을 건강하고 맛있는 다이어트 반찬으로 풍성하게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정보,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목표하는 체중 감량을 넘어 더욱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2025년 다이어트 여정을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반찬과 함께 즐겁게 성공하세요.